내란 특검팀은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최종 거부하자 서울구치소에 어제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. 특검팀은 구치소 관계자까지 조사하면서 강제 구인이 이행되지 않으면 구치소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구치소 측은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결국 어제 소환 조사도 무산됐습니다.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일방적인 소환 통보, 공개 소환 방식 강행 등이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들처럼 구치소 내에서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특검팀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강제 구인이 계속 불발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강조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편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측은 해당 무인기 비행은 합참 지시에 따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전 사령관 측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중순까지 해당 작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 오물풍선 대응 차원이었을 뿐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등 불법 지시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SBS 편광현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을 하루 만에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면서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는데 지지자들의 송금이 이어진 겁니다. 영치금은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가 음식물과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됩니다. 법무부는 영치금 한도를 개인당 4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입금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. 김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법무부는 즉각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또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차임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SBS 정경희입니다. 내란 특검팀이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한 건 우선 구속영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. 구금과 구인이 가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는 게 영장 발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수사 초기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법대로 하겠다는 특검팀 의지도 반영돼 있습니다. 때문에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은 선택지로 삼지 않았습니다. 강제 구인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비협조 등 태도까지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지만 조사에 비협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. 구속심사 전 조사 거부는 구속사유에 해당해 특검과 신경전은 벌이면서도 결국 소환에 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. 이미 구속된 이상 특검 조사에 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분석됩니다. 자신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허점을 발견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특검 조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